혹시 정신과 약,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약으로 증상을 잠시 눌러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 본연의 힘을 깨워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현대 정신의학이 마주한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약물 치료가 가진 숨겨진 대가는 무엇인지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대안으로서 생명력을 깨우는 한방의 지혜, 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치료법을 살펴본 뒤에 마침내 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대 정신의학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급할 때 정말 심각한 증상을 빠르게 잠재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과연 평생 약에만 의지하는 게 정답일까요? 바로 그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증상을 일단 약으로 꾹 눌러 덮어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거든요. 왼쪽은 말이죠.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단 급한 대로 소화기부터 뿌리고 보는 거예요. 증상을 억제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애초에 불이 잘 나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집 자체를 짓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키워서요. 증상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약물 치료의 숨겨진 대가입니다. 빠른 효과, 그 뒤에는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하네 하는 부작용 수준이 아니에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지는 의존성,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인지 저하,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울어도 눈물만 나는 그런 감정의 마비 상태. 이건요, 삶의 쉿가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불안장애 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인용문이 뭘 말하냐면 잠깐의 평온을 얻는 대가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나중엔 약을 끊으려고 하면 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덫에 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대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생명력을 깨우는 한방의 지혜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거 그냥 옛날 약초 다려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몸이 가진 그 엄청난 자가 치유 능력을 정교하게 깨워서 조율하는 일종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의 핵심 개념, 바로 기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하다는 건 이 에너지가 어딘가에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고요. 불안하다는 건 에너지가 갈피를 못 잡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ADHD 치료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서양의학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으로 뇌의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서 말 그대로 뇌를 강제로 집중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른쪽 한방 처방은 어때요? 아이의 과잉 행동은 진정시켜주면서 약해지기 쉬운 소화 기능 같은 다른 부분은 보호해주고 아이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자라나도록 돕는 거죠. 하나는 강제, 다른 하나는 성장.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의 판도를 바꿀 만한 사례입니다. 간다바시 처방이라는 건데 이게 뇌를 멍하게 만들어서 기억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뇌의 정보 필터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플래시백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뇌에 아주 튼튼한 방패를 하나 만들어주는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잇는 통합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에너지, 즉 기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물리적인 구조가 정신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ST, 이름이 좀 어렵죠. 기능적 뇌척 주요법. 쉽게 말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턱관절 있잖아요. 이 턱관절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뇌의 중요한 부분, 뇌간을 계속 압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뇌척수의 흐름도 나빠지겠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턱이 사실은 뇌 건강에 숨겨진 열쇠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70. 이게 뭐냐면요. 실제 틱 장애를 앓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틀어진 턱관절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했더니 틱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예요. 몸의 구조를 바로 잡으니까 뇌의 기능이 회복된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맞춤 치료가 왜 중요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기성품, 즉 엑기스 제제고요. 오른쪽은 환자 한 명의 상태를 다 살피고 진단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 직접 달인 탕약이에요. 유효 성분 함량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기성복이랑 명품 맞춤 정장의 차이?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약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희망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 약을 끊고 싶다. 근데 무작정 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현명하게 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3단계의 감약 프로토콜이 그 해답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1단계 준비기에서는요. 기존 약은 일단 먹으면서 한약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감량기에 들어가면 양약을 아주 조금씩 10에서 20%씩 서서히 줄여나가는데 이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한약이 꽉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양약을 완전히 끊고 나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약을 끊는다는 거친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놓아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온전한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의 증상을 잠재우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의 생명력을 깨우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